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핥히고 간 경남에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이 넘어지는가 하면 김해와 거제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747헥타르에서 과수원 낙과와 벼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추가됐고 18개 시군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어제 남해안을 따라서 북상했고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경남의 한 아파트 절개면이 무너져 주민들이 고립되는가 하면 공장 외벽이 무너져 직원 1명이 깔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된 나무가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산 아래에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그대로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경남 거제시 문동동의 한 아파트 절개면이 무너졌습니다. 붕괴 이후 1시간 넘게 흙더미와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밀려든 토사는 아파트를 덮치면서 입구가 막혀 40여 세대가 고립됐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번개 쳐는 소리처럼 따닥딱딱 나더니 나중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바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막 토사가 막 쏟아지길래 소방대원들이 토사에 깔린 5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경남 김해의 한 철강 제조업체 외벽이 무너졌는데 쏟아진 토사가 공장 안을 덮치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 9명 중 1명이 토사에 깔린 겁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통과할 당시 경남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8.2m, 시속 138km를 기록했고 시간당 최고 59.7mm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짧은 시간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운전자가 간신히 구조됐고 산에서 넘쳐흐른 흙탕물에 아파트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폭탄이 퍼붓자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른 거제시의 한 지하차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비상등만 깜빡입니다. 물속에 반쯤 잠겨 지붕만 드러낸 차량 위에선 40대 여성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린 10여 분 끝에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비는 밤새도록 왔고 우리 도로가 막 잠겨가지고 차들이 근거히 갔었고. 아파트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바지를 걷어올린 채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마치 계곡처럼 흘러내리는 흙탕물에 배수로가 막히면서 주변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용량도 적고 막히다 보니까 그 엄청난 물이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흙이 쓸려서 내려가는.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더미를 피해 1층 주민들은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산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보시다시피 도시가스 관등을 묻어놓은 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움푹 패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컴퓨터 부품은 고쳐 쓰지도 못할 만큼 엉망이 됐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침수 당시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인근 상가는 물에 잠겼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며칠 전 태풍 마이삭 때도 침수됐던 이 방앗간은 또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라도 건져보려 분주히 물건들을 빼내보지만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기계가 다 잠겼는데 며칠 만에 수리하고 청소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틀 만에 이래 또 잠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해안을 스치며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 하이선에 경남 지역 도심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태풍
태풍이 지나가고 약간의 선선함이 감돕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비교적 서늘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는 21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경남 내륙에 10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이때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지표가 습한 가운데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함안은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도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구름만 많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와 가로등이 넘어지는가 하면 경남 곳곳에 전선을 끊어 2천여 세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가로수가 부러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가로수를 치우느라 전기톱까지 등장했습니다. 초속 27m의 강풍에 수령 60년 넘은 가로수가 부러져 차량 석대와 주택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인근 도로의 철제 가로등도 강풍에 맥없이 쓰러져 달리던 차량을 덮쳤고 상가 건물 외벽도 뜯겨나가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김해와 거제, 의령에선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2천여 세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창원 도심과 북면을 잇는 구련고개, 도로 번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쳤습니다. 한때 통제가 됐던 이곳 응급 복구에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70mm가 넘는 비가 내린 양산에선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불모산 인근 도로 등도 흙탕물이 쏟아져 출근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 이제 계곡처럼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 호수처럼 변해가지고 거기서도 물이 넘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풍과 폭우로 거가대교와 안민 고갯길 등 도내 교량과 도로 22곳이 통제되기도 했고 부산 김해 경전철과 KTX 등도 오전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경남에서는 사과와 배 과수원의 낙과 피해와 벼 쓰러짐 등 747헥타르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침수된 논은 서둘러 물 빼기 작업을 한 뒤 줄기나 잎에 묻은 흙앙금과 오물을 제거하고 과수원은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를 잘라내 병해충 방제 작업과 수세 회복을 위한 양분 공급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관련해 18개 시군이 집합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변경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고위험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해시 공무원 8명과 송유인 김해시 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낮 12시부로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진주시가 2018년 9월과 지난해 11월 당시 행정과장의 아들과 딸을 각각 청원경찰과 진주성 관리사업소 공무직으로 채용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행정과장이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국장직위로 퇴직한 당시 행정과장의 아들인 청원경찰은 어제 사직서를 냈고 공무직인 딸은 직무 관련성은 없었지만 도의적 책임에 따라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은 창원 SM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과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정의당 도당은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문화재청은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목걸이 3점에 대한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금관가야 지역의 유물이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목걸이는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가 다양한 유리 제품 가공 능력도 뛰어나 고유한 장신구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의회가 코로나19 극복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국외 연수비와 행사비 등 모두 1억 37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군 의회는 국외 연수비 6천여만 원과 자매결연 교류 행사비 1,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 활동비와 현안 업무 추진비는 절반 정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20년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남강, 둔치, 혁신도시 등 6개 구역에 58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설치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10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천과 율하천, 조만강을 잇는 길이 13.5km의 둘레길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합니다. 김해시는 하천변에 형성된 기존 자원과 명소를 최대한 활용해 3가지 걷기 코스를 개발하고 하천재해 예방 사업과 병행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을 추가 연장합니다. 휴관 대상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문산 실내체육관과 진주 생활체육관, 진주 실내체육관, 진주 탁구광장, 진주 국민체육센터 등 모두 5곳입니다. 제47회 지리산 평화제 평화대상에 김호용 산청군 향토장학회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김호용 이사장은 초대 전국 산청군 향후연합회장을 역임했고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진주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농협에서 한 사람당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4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2,8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